이번 수업 시간은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입니다. 전자기 유도 단원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추석 전이겠죠? 추석 전에 이제 학교 나왔을 때까지 선생님하고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웠고, 물론 아직 2학년 6반은 물질의 자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전자기호도 먼저 배우고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전자기호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 등교하게 되면 6반 같은 경우는 다시 물질의 자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자성 또 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을 배웠죠.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 단원은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걸 먼저 발견한 후에, 그러면 반대로 자기장을 통해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그런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을 보면 솔레노이드,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렌츠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속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요. 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렌츠 법칙이 무엇이냐, 뭐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칙은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나타난 법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나타낸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물리학 1에서는 요 전자기 유도를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정량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정성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겠고요. 정량적인 내용들은 이제 물리학 2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와 관련해서 유도 기전력, 그리고 상호 유도, 이러한 것들은 물리학 2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어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이 무엇이냐,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건가.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란 여기 보니까 자석이 있죠.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라고 할게요.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고, 이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운동시킬 때,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연결된 그림을 보니까 자석 코일 그리고 이외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검유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검유계는 이제 바늘이 정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0이 되겠고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 전류계입니다.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지만, 전류계 같은 경우는 바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이제 값을 갖게 될 텐데요. 검유계 같은 경우는 물론 요 위에 보면 숫자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얼만큼 흐르느냐 표시도 되어 있지만, 검유계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기가 되겠어요. 얘는 이제 아날로그식이고, 뭐 전자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뭐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 뭐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류가 검유계 바늘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구나. 그리고 검유계 바늘이 뭐 반대로 갔다. 그러면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선속이에요. 자기선속.
자, 자기선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줄여서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자속. 좀 늘려서 표현하면 자기력 선속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인데 어떻게 통과하는 면적이냐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되겠어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 자석을 지워볼게요. 걸리적거리네요. 자석을 이렇게 지우고, 자,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을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자기력 선속.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아래다가 표현해 볼까요? 검육을 지워버리고. 자, 요렇게 요만큼 면적이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면적이 수직하는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요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B라고 하고, 요 면적의 넓이를 뭐 S라고 한다면, 이때 자속의 크기는 B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BS. 자기선속은 기호로 파이라고 쓸 거예요. 파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3.14 원주를 구하거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파이랑은 조금 다른 그 문자입니다. 다른 문자인데 어쨌든 읽을 때 비슷해요. 발음이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자속이 되는데 여기 이제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면적에 다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자,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면적이 S인데 이번에는 자기장이 수직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기장과 면적이 수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자기장 중에서 이 면적의 수직 방향만. 요거는 우리가 벡터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학원에서 이러한 경우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자기장 하나를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요쪽 방향, 위 방향, y 방향 이렇게 x 방향 나눌 수가 있어서 요 방향, 이 자기장 중에 이만큼의 자기장에 해당하는 크기만 곱하기 면적 해준 게 이제 자속이 되는데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벡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선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다. 근데 이게 변한대요. 변한다. 자, 변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둘 중에 하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든지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변하게 되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보면 코일 주위의 자석을 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코일이고 요걸 코일이라고 선생님 마침 커피를 마신 게 있어서 요게 코일이고 요게 이제 자석이면 코일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운동시키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코일을 향하거나 코일로부터 멀어지거나 뭐둘 중에 한 가지 경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석만 움직이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자석이 정지해 있고 코일이 위로 갔다가 코일이 아래로 갔다가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코일이 움직여도 역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자석과 코일, 이건 자석만 움직이는 거지. 자, 코일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는 같이 슉슉 자석과 코일이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 코일의 움직임, 각각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긴 하는데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봤을 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도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이 움직인다면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코일이 자석을 보고 자석이 코일을 봤을 때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자, 중요한 거는 요거. 자기 선속이 변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 선속이 변한다. 이따가 또 살펴볼 겁니다.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경우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N극이 아래로 이동하고 있어요. N극이 코일을 향해 이동하고 있네요. 코일을 향해. 근데 자기장은 N극에서 나오는 방향, S극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 N극을 향해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력선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이제 요만큼 되는데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지금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 하나밖에. 그러면 자속은 요 자기장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 요거 하나 곱하기 면적 얘가 자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내려와. 점점 더 내려왔더니 아까는 통과하지 못했던 이런 애들. 얘네들 이러한 자기장들이 자석을 가까이 하니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즉 자속의 변화가 생겨났죠. 자속의 변화가 생겨났더니 여기 이제 뭐가 흐르느냐?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이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전류를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유도 전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유도 전류라고 한다.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한 전류. 자,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전선이 있고 꼬마 전구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이 전두에 불이 들어올까? 불이 안 들어오겠지. 전선만 연결했으면. 그러면 이 전선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바로 건전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건전지. 이렇게 1.5V 건전지. 그러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래서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거. 전압이 필요해. 전압. 건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그 전에 지금 얘는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위한 뭐가 먼저 생기냐? 기전력이라는 게 먼저 생깁니다. 기전력. 이 역시 유도됐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압.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생기고 순서는 자석과 코일을 움직이면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생기고 이 유도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그래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아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하는 기전력으로 코일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전류가 흐르려면 항상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다는 거. 자, 전압과 사실 이제 전압이라는 거하고 기전력이라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리학 1에서는 뭐 물리학 2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전력과 전압을 그냥 동일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전력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따라 전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전력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 자, 하나 더 살펴보고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자, 네오디뮴 자석, 아주 강력한 자석이죠. 네오디뮴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코일이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도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자,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 바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네오디뮴 자석의 자석을 중심축으로부터 앞, 뒤, 좌우로 움직인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선생님 입체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입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지워봅시다. 동그랗게 그려볼까? 우리가 코일로 하니까 이렇게 코일이 있다. 자, 여기 이제 자석이 있는데 자석 N극, S극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자,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현재 자기장을 통과하는 이 면적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3개가 되겠죠? 3개. 그런데 얘가 이제 옆으로 오는 거야. 옆으로. 이쪽으로. 뒤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얘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전부 다 마찬가지. 하나만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얘가 같은 빨간색이니까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할까요? 티가 날래나? 초록색? 녹색? 자, 이렇게 자기장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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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실패.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다시. 자, 이건 실패입니다. 실패. 지금 선생님이 15분으로 한 3개 정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선생님이 미리 좀 그려놓고, 다음 수업 이어서 이제 붙여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동영상은 짧게 여러 개를 올릴 예정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쉬면 안 되죠.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요거부터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방법 여기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